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아마 엄청나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과거 현대 정치사에서 책으로만 봤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현실화된, 그런데 또 그게 곧바로 해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해제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곧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이죠. 10시 2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걸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그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활동 일체 금지 뭐 등등 발표를 했고요. 국회에 계엄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헌법, 계엄법 뭐 이런 데 보면 계엄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그냥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거기에 해제 관련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활동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가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는 정치활동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로 의원들이 다 모였겠죠. 근데 한 19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을 해서 190명 전원 찬성, 여야 막론하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한동훈 대표까지도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0명 찬성이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여기에 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그럼 151명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용하지 않고 해제를 안 했다, 그때부터는 비상계엄이 아니고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완전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행위가 됩니다. 다만 절차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국회가 이렇게 해제를 요구하니까 4시 20분, 진짜 조금 전이죠. 20분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6시간 만입니다. 거의 해프닝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담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깜짝 계엄이 돼버리고 말았고요. 계엄 해프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치적 후폭풍,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했다, 이런 거죠.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뭐 이런 거 이제 야당에서 따지고 들 걸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비상계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다, 뭐 이런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절차라는 거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계엄사령관,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지금 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권에서는 법률 위반 또 헌법 위반으로 정치적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을 해야 탄핵이 되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정도의 정치적 위상이 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하나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지금 기세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자? 이건 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보장하자는 얘기랑 거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한동훈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이 순간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여하튼 계엄 선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 가지고 탄핵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계엄 선포 요건에는 과연 맞냐?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과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예산안 감액한 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게 예산 탄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국가 비상사태냐? 뭐냐면 아직 12월 10일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하라고 그랬고, 협의의 기간이 남아 있고요. 내년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그럼 아직도 거의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국가 비상사태냐? 만약에 내년 1월 1일, 1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서 정부가 마비되게 생겼다. 이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셧다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래도 그걸 국가 비상사태, 준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끊임없는 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 중립적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법률 위반 아니냐, 헌법 법률 위반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엄법 3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 20분쯤에 발표한 거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정도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시행 지역, 비상계엄이라고 했을 뿐, 비상계엄은 전국계엄이 있고 부분계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고 계엄사령관도 공고가 안 돼 있다. 자, 이렇게 우왕좌왕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계엄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러는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의문, 이런 헌법과 계엄법을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느냐. 다 알았죠. 더군다나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과거 같으면 국회의사당이라는 데 다 모여서 뭐 표결을 하고 뭐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은요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면 국회의원들 299명 각각 집으로 다 그 군인들을 파견해서 체포하도록, 현행범으로. 근데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범인이 아니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했죠?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되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사실은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같이 뭐 의사당을 옮겨가면서 투표해서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반드시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한 대목이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한 예산 탄핵,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검찰 탄핵, 그 다음에 12월 10일인가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뭐 전략적 모호성이니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뭐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뭐 기소가 되거나 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정말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한번 대통령으로서 가진 무력 시위, 힘을 보여주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후폭풍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이제 조금 있으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헌을 해제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현, 우위법 행위들이 하나하나씩 국회에서 따져질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해제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뭔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과시, 무력 시위를 했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 훨씬 더 백척간두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도 결코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원만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거의 남보듯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반짝 계엄으로 했다가 해제된다. 이 리더십의 타격,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야당은 곧바로 탄핵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간의 이건 전투 정도가 아니고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